어찌나 머리가 아팠대. 네, 여러분들도 네, 금방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필수는 뭐고 진수는 뭔지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월에 한 번씩 사실은 저희는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예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내가 아는 것들 중에서 혹시 좀 빠지고 부족한 건 뭔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점검하듯이 우리가 성공의 8단계에서도 이제 점검의 과정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상담과 복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꿈과 목표 듣고 이제 결단도 듣고 명단 작성까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준비 단계이다. 어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면 두 번째 만나고 초청하고 STP하고 후속 지원하는 건 뭐다? 행동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준비하고 행동한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게 바로 7단계 상담, 8단계 복제인데 제가 이것의 이름을 필수와 진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왜 필수와 진수인지 같이 한번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인데요. 여러분들 처음에 메나테크 만나고 뭐 이제 클린하신 분은 클린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감동이 생겨서 누구한테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 마음은 어떠나요? 어머, 자, 이게 배가 혹시 보이세요? 작은 배가? 네, 그때는 우리 뭐 이렇게 햇빛 쨍쨍하고 이렇게 평온한 바다를 다니는 듯한 사업 아닌 사업을 하셨었어요. 그때 그죠? 근데 이제 사업을 조금 진행하다 보면 어떻냐면 풍랑이 조금 불기 시작해요. 이거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좋댔다가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레시피 한참 들고 오라더니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파트너가 떠나간다고도 하고 소비자가 떠나간다고 하고 근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뭐 좀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할만해. 이 정도는 할만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 비바람이 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생기고 더 많은 일을 제가 앞으로 나가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싶을 때쯤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떠냐? 머리가 아픕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네, 그런 순간이 또 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정도 배가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배를 타고 계셨던 선장님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네. 어느 순간 배가 가라앉고 없습니다. 네, 레그에서 사라지고 없는 파트너나 소비자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조그만 충격에도 제대로 우리가 어떤 방비가 되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더니 또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배는 사라지지만 만약에 내가 좀 큰 배의 선장이면 어떨까요? 고민이 없을까요? 이런 풍랑이 왔을 때? 저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정익자 탐욕 스폰서님들만 봐도 정말 큰 배를 운행하는 선장님이시지만 어떻다? 늘 고민이 있으시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고민을 누구나 단계별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이럴 때가 이렇게 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등대가 생각납니다. 그죠?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치면 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그때 간절하게 생각나는 게 내 목표점이 어디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걸까? 내가 뭔가 이렇게 빛이 나를 인도해 줄 빛이 필요해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드실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평온할 때는 사실은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뭔가 막 풍랑이 불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나한테 제대로 된 길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폰서님이랑 상담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폰서님이 난 여기 있는데 빛은 절로 비춰져. 그럼 전 어떻게 되나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자, 이거 만드는 한 3시간 걸렸는데 어때? 괜찮나요? 네. 3시간 걸렸어요. 네. 어쨌든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이. 네. 그런데 스폰서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이지도 않아. 풍랑이 치는데. 그런 경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냉정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 찾다가 나도 가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나한테 멀리서도 빛을 쭉 비춰줘서 내가 이 정말 생소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직업을 직업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우리한테 하나의 일이잖아요. 이 일을 제대로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하는 일이 바로 상담이다. 그냥 이 그림으로 다 끝나는 일이라는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명의 스폰서가 있어도 좋지만 또 어떻냐면요. 제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단계로 있어. 이렇게 단계로.
PD도 있고 브론즈도 있고 뭐 PPD 사장님도 있고 그럼 더 좋잖아요. 왜? 우리가 둘이서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계 올라가면서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성공의 8단계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수시로 또는 정기적인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어떠세요? 지금 내가 상담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나는 딱 정말 누가 뭐래도 이건 상담이야라고 하는 걸 하고 있다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수시때때로 전화해서 뭐 물어보는 건 잘했지만 정말 내가 내 맵을 꺼내들고 내가 정말 이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스폰서가 정말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하는 걸 하고 있냐는 거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뭐 생초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은 왜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무엇을 상담해야 되고 누구와 상담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상담해야 되고 언제 상담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안 계시네요?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해마다 벌이는 자선 행사죠. 일명 버핏과의 점심 경매는 매번 큰 주목을 받는데요. 이 행사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중단된다는 소식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경매가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회장과의 점심 식사 몇 자리가 분이 돼서 마지막 제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세요? 우리 맨날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메라테고에서 제일 많이 들은 명언이실 텐데 이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뭔가 방법을 알고 있고 그죠? 그런 거 같으니까 이 사람이랑 점심 돈 있고 기회만 된다면 저도 먹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왜 먹어보고 싶어 할까요? 신기해서?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사진이랑 똑같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제가 이제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은 워렌 버핏이 자기랑 이제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질문을 받고 노하우를 알려주고 단 종목 찍어주는 건 안 한대요. 종목 찍어주는 건 안 하고 노하우를 알려주는 대가로 이제 추첨된 사람이 7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한 스테이크 집에서 점심을 먹는 걸 경매로 붙여서 거기 이제 당첨된 사람들이 준 돈을 이렇게 빈민가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는 행사를 시작했던 건데 처음에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으로 첫 경매가 시작돼서 2018년도에는 약 54억 원. 54억 원. 그런데 코로나 때 못했대요. 못하고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안 한대요. 얼마? 하나로 약 246억 원에 낙찰이 돼서 마지막 점심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한다면 무슨 질문을 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 생각이 나세요? 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스폰서님하고 상담도 같은 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스폰서님이 워렌 버핏만큼 돈은 많지 않지만 워렌 버핏 이상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정말 진심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의 모든 뭘 가지고 와야 되냐면 노하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상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뭐 하고 가야 될까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엇을 질문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얻어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내 사업을 어떻게 펼칠 건지 우리는 진지한 준비와 정말 이제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냐면 사실 지금도 제가 특별히 몇 분 빼고는 어떻냐면 제가 전화해요. 제가 답답해서 제가 전화해요. 그런데 딱 제가 지금 뭐 소비자 겸 사업자로 하다가 본격적으로 한 3년 반 정도 일하면서 딱 보니까요. 먼저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PD를 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먼저 상담을 신청하는 게 맞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마 PD 되신 분들 다 동감하시죠? 먼저 상담하자고 한 사람이 성취를 합니다. 결국에는. 왜? 그만큼 간절하고 내가 이것에 진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고 뭐 괜찮은 것 같고 여기서 돈 조금 벌고 싶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질문도 없고 그냥 이달 끝나면 그래 뭐 다시 다음 달에 다시 하지 뭐 이번 달에 GD 못하면 다음 달에 하지 뭐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내가 이거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가 이런 과정을 성공의 8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진지하게 스폰서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 고민하고 함께 왜 이건 팀워크 사업이고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나 혼자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으신 분들은 어떻게 성공한 SBO 스폰서를 누구처럼 생각하고 워렌 버핏처럼 생각하고 내가 저분을 만나서 정말 이 귀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거냐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여서 서로 윈윈하는 것이 상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상담을 해야 되나 두 번째 아까 뭐 첫 번째 제가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1인 사업가이면서 독립 어소시에이트예요. 그죠? 직원과 부하,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가 독립적이야.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야, 이런 거. 한 5명이서 자전거 같이 타고 가는 건데 여기 꼭 이렇게 보면 발만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꼭 발만 올리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젓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때가 빠지겠죠. 막 뒤에서 다 발 올리고 있으면 내가 뭐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떨 때 제일 잘 나갈까요? 함께 구령을 붙이면서 하나 둘 하고 같이 굴렀을 때 제일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상담은 이렇게 우리가 팀워크 사업을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이 저는 상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희 이제 우리 조수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PD 회의 때 엄숙하게 PD 회의를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야 돼. 언제 내려가겠어요? 만나야 내려가고 둘이서 진지하게 사업 얘기를 해야 내려가는데 요청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자세히 절대 들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사실 경제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유일한 경제 공동체가 사실은 가족이잖아요. 가족. 남편도 벌고 나도 벌고 그죠? 경제 공동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데 저한테 두 번째 경제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누구? 매화택 식구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방향이 제각기 이러면 어떨까요? 그 경제 공동체가 정말 하나의 어떤 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행착오를 저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보면 이런 건 것 같아요. 서로 다 따르고 이번 달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서로 다 틀려. 뭐 분명히 마스터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다른 걸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이 모습하고. 근데 우리는 정말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 뭐 어떤 방향을 해야 되냐면 딱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그룹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 회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찝어서 그게 계속 상담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내려가야지만 우리가 효과적인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말은 2 to 5라고 했는데 난 왜 10년이지 하는 분들 없을 것 같나요? 있단 말이죠. 그 왜 뭐 때문이냐? 네. 뭐 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상담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 그냥 7단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까를 생각하는 것부터 저는 우리 2000 이제 새로운 회계년도부터 조금 회계년도 아니라 사업 성과년도 네부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상담할 때 뭐 할까요? 이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스폰서랑 상담해요 하고 하면 이제 이분의 자세가 조금 그래도 네트워크 안 해 하는 경우는 뭐냐면 맵을 일단 그려오시는 분들. 맵 안 그려와? 모르는 거야. 상담이 뭔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사실 이제 그 상담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내가 성과가 나지 않을 때는 나는 어떤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봐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스폰서에게 나의 현황을 얘기해주고 스폰서님이 이런데 스폰서님의 경험상 나는 어떤 프로세스가 문제일까요? 내가 무엇을 다시 해보면 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뒷받침되는 자료들을 가져가야 돼. 근데 우리가 매일 뭘 해요? 보기부 해야 되죠. 성공의 8단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스케줄 해서 미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 맵도 어떠냐? 명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맵을 통해서 이렇게 가상 맵도 있고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는데 요런 구조적 문제가 있을 때 스폰서님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사실은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내가 여행을 매년 가겠다는 목표만 세워도 무조건 핀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행 가고 싶은 파트너 그리고 내 여행 점수 요즘은
매너스테이션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는 저희 수기로 다 관리했거든요. 아세요? 엑셀로 막 관리했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매월 점검하시면서 나는 여기서 어떤 전략으로 누구와 함께 사업을 어떻게 펼치면 될까를 스폰서랑 상담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네. 이 맵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어떻게 미리 작성하고 제가 어떤 분들 보니까 찍 프린트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적을까요?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잖아요. 절대 내가 프린트하면 눈에 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손수 적고 미리 작성하고 거기 위에 점수까지 적어와서 내 현황을 바르게 얘기하는 꼭 스폰서님 상담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기 상담의 경우에는 특히 맞다. 수시 상담은 조금 아닐 수도 있지만 정기 상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이제 맵이 너무 커졌어. 그러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위만 맵으로 그려. 아니 나는 맵이 너무 커서 못 그려가겠어요. 이게 아니라 맵 중에서도 내가 집중하고 있는 부위에 맵을 그려가서 스폰서랑 같이 상담하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누구와 상담해야 될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도 우리 화살표 기억나세요? 우리가 상담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화살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즉 LOS 중에서 시스템에 딱 접속해서 SBO인 PD상 스폰서랑 큰 상담을 하셔야지만 방향이 같아지는데 내가 그냥 뭐 잘 보이지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 SBO PD가 아닌 분하고 상담을 하면 어떻게 되면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까 마스터 챌린지 하는데 너 이번에 3일 리셋을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직급을 선택하셔서 해야 되고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 아주 가끔 보면요. 그런 분들 잘 없지만 형제라인한테 가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머리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형제라인한테는 절대 내 상담을 하는 게 사업 상담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상담할 때 어떻게 할까? 자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파트너로서 내가 갈 때는 스폰서에 대한 일단 무한 신뢰를 가지고 가야 되죠. 스폰서님 말씀하시는 거 사실은 우리가 똑같잖아요. 아이 키울 때도 제가 10살 아들을 키우면서 복장이 터져요. 요즘 등짝 스매싱을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때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얘기를 하면 자기는 자기 눈높이에서 보니까 다 겪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나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 아이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이게 똑같더라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이 스폰서님이 혹시 내가 생각했던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상담하러 갈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 80% 답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어떻게 확인하러 가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이 맞을까? 나 이렇게 하면 될까? 한번 확인받고 하고 싶어서 가는 건데 수호사님이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얘기를 했어.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네, 그럴 때 선택을 잘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엉뚱한 소리 이게 아니라 저분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럼 내가 수용하기가 어려우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속으로 일단 스폰서라고 하니까 고개는 끄덕이고 나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혀 엉뚱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맵 하고 구체적인 질문 우리가 어려운 시간 바쁜 시간 내서 만났는데 무엇을 할지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스폰서한테 정말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준비 안 하고 가서 상담하라고 하니까 했어야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정말 이도 저도 아닌 상담이 되기 때문에 파트너로서는 이런 자세가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스폰서로는 어떠냐면 스폰서도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안 차는 파트너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지?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히가 중요한 게 우리가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열심히가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내가 점검해주고 그건 그 사이에서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트너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스폰서님 들 중에 너무 답답하니까 애들한테 똑같잖아요. 애들한테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애 얘기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내 말이 옳다고. 그거 옳지 않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파트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파트너가 나랑 만나서 이 상담을 하고 나면 저 사람이 좀 더 긍정적이고 이 일은 이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봤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나조차도 여러 개의 관점을 가지고
파트너의 문제나 어떤 현상들을 봐주는 자세, 나의 자세도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업라인 스폰서님하고 또 그 파트너 사이에 또 내가 중간자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스폰서인데 결국은 다 어떻냐면 우리가 서로 진짜 신뢰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긍정의 언어로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우리의 자세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 아시죠, 여러분들? 이 내가 이제 저희가 사실 뭐 우리 절자 사장님 맨날 얘기하시는데 저도 요즘 항상 파트너들한테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파트너들이 조금 실망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 일은 360일 안 되는 일이고 5일 돼서 되는 일이라고 제가 스폰서님 말씀했던 거 맨날 우리 한당희 대표님한테 얘기하거든요. 360일 안 되는 일이라고 괜찮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사실은 말과 마음이 똑같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에너지가 정말 긍정적이었지만 그 일들이 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 아시죠, 여러분들? 무한 긍정하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단어. 누구는 이래서 아니야. 그 소비자는 이래서 아니야. 이거 말고 이 소비자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점을 가졌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파트너는 나랑 달라서 이런 게 너무 좋더라. 나랑 같지 않아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약간 머리형이고 행동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저 맨날 한나영 대표님한테 그래요. 너무 행동이 엉덩이 진짜 가벼우시거든요. 탕 튀어나가는 스타일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회사 다닐 때 그런 분들이 불편했어요. 왜냐면 내가 팀장이고 팀원으로 일할 때 나랑 다른 결을 가진 사람들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해보니까 어떠냐면 이 일은 그 1번, 2번, 1번, 2번이 섞여 있을 때 제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꿈이 실현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연습, 우리 꿈 실현하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같이 이 상담 시간에 유념하면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해야 될까? 얘기 다 나왔죠. 수시 상담은 기본이고요. 항상 꼭 정기 상담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정기 상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담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폰서가 나의 사업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내 사업을 좌지우지한다. 내 사업의 크기나 마찬가지다. 물론 혼자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함께하는 사업이고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스폰서가 내 소비자까지 안다.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은 잘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네. 제가 부산에 있는 스폰서님이 옛날에 계셨는데 그분이랑 같이 제가 PD 성취를 했었거든요. 그분을 인도로 받으면서 한 달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전화를 많이 하고 제 소비자까지 다 아셔가지고 정말 모든 게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분이 그 소비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파트너들 중에 보면 어떠냐면 아니 윤재 스폰서는 너무 바빠 보이는데 내까지 얹히면 안 된다면서 정말 어디서 숨어서 열심히 하셔. 근데 나중에 와서는 잘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럼 나 해줄 얘기가 없어요, 제가. 왜? 상황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랑은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도 정말 많은 얘기야. 소비자까지 스폰서 귀찮게 해도 괜찮아요. 왜? 이건 스폰서 사업인데요. 스폰서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귀찮게 해도 된다. 귀찮게 하는 게 남는 길이다. 내가 성장해야 스폰서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번째 복제로 우리 다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이 글자가 뭘까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진수라는 건데 진수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물이나 현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 이 일이 우리가 그냥 작은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다 같이 모여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이 사업이 복제 사업이기 때문이거든요. 복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제가 되지 않는 사업이면 이 일은 절대 커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커지겠어요? 근데 이 일이 작게 시작했지만 어마무시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복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알수록 사업의 확장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사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진짜 복제가 답이구나. 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라서 쉽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이 복제라는 한 단어 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파생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하면서도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데 뭐 저보고 제가 이제 컴퓨터도 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뭐 이것저것 다 지켜보고 나서는 너처럼 해야 되면 나는 못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때가 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니, 나 철학할 필요가 없는데였는데 명확한 이제 생각이 정립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날이 갈수록 어떠냐면 맞아. 이게 복제가 되려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내가 잘하는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각자의 장점을 나누되 우리가 가야 하고 공통적으로 해야 될 건 되게 심플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제가 책을 바리바리 싸다 드리고 뭐 프로시딩지 이런 거는 왜 복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차에다 넣고 다니며 어디다 쓸 거라고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요. 우리 와이메나텍 한 권이랑 카탈로그 딱 한 권만 들고 갑니다. 그걸로 다 되는데 뭐 좀 더 보여줘야 되면 유튜브에서 영상 좀 찾아서 보여줄 뿐인 거지 그 두 개로 가능하고 그게 가능한 게 보여줘야 어떤 분들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제이다. 우리 사업이 되는 이유는 바로 어떻게? 복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내려가야지만 사업이 확장되고 커지고 어마무시해진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제도 무엇을 복제해야 되고 왜 복제해야 되며 그렇다면 시스템은 무엇인가?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시스템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스템은 무엇이고 어떻게 복제해야 되며 시스템 복제가 주는 혜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면요. 메나테크 사업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너무 힘들었던 게 내가 스폰서님을 복제해야 되고 파트너가 나를 복제해야 되는 걸로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기 있으셨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너무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서 그런 고민도 안 하게 메나테크 사업은 시스템을 복제하는 사업이야 라고 알게 됐다는 거죠. 저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도 잘 귀에 안 들어오고 잘 알려주지도 않아서 잘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는 메나테크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네트워크 유통 마케팅 사업은 시스템을 복제해서 내려가는 사업이다. 네. 그래서 이미 그럼 이 시스템을 복제하는 게 뭐냐라면 이미 시스템을 통해 성공한 성공자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저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SBO PD면 그 사람이 SPD PD로서 하는 행동과 생각을 따라하는 거란 말인 거죠. 사람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꼭 얘기를 해야 된다면.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무 멋진 말이죠. 누가 하셨게요? 강영수 사장님이 네, 일요일 날 언뜻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맞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빨리 카톡에 적어서 파트너분들한테 막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사업이라는 건 뭐냐? 매뉴얼이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 매뉴얼이 있으면 우리가 회사가 또 어떠냐면 이제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우리 매뉴얼 집이 있잖아요. 회사 가면 그래서 그거 탁 던져주고 요거 보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그런 정형화된 글로 적어진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메나텍 HM 안에는 매뉴얼이다. 무엇을 하면 되는지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는 게 근데 그것을 파트너가 새로 생겼다고 요거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 보고 내 파트너가 이 일은 PD 되려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복제를 해야 되냐? 우리가 여기 언제까지나 이 노동을 줘야지만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린 정말 여기 B와 I 분면을 꿈꾸면서 여기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B가 되기 위한 정말 작고도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복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제 말로 듣기만 했는데 그 복제가 진짜 진정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진정한 자연이면서 시간과 재정의 자연이 되기 위해서는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힘들다. 0.001%를 제외 돈을 정말 물통을 너무 큰 거 줬던 사람 말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정한 자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억 1,900을 벌자는 게 아니라 500만 원이 평생 나오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500만 원은 니도 벌고 나도 벌고 다 버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평생 나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는 건 우리가 어떻게 B와 I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복제가 올바른 복제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내가 비사부면으로 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HMD에는 이렇게 4가지 바퀴가 있고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8단계와 그것을 통한 리더십을 기르고 SBO가 되고 매일 하는 고기벌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다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내가 시스템이 장착된 거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어디에서 하느냐? 요런 미팅에서 한다는 거죠. 미팅에서. 그죠? 우리가 많이 정형화된 우리가 뭐 어떤 때는 보면 그냥 커피 마시고 노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은 뭐 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다 뭐다? 사실은 우리가 프로세스 돼서 내려가고 있는 미팅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미팅을 가도 커피 마시는 것 같지만 깔때기는 뭐다? 메나테크다.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깔때기가 메나테크면 맞는 거거든요. 그게 미팅이. 그래서 깔때기가 메나테크가 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다음 주면 다음 주 맞나요? 다다음 주인가? 네. 제 가장 큰 사업 설명회 뭐다? 코리아 메나페스트를 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이제 파트너분들한테도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코리아 메나페스트를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틀린 거예요. 그냥 1년 우리 정재현 스폰서가 거기 드레스 입고 선대라고 바라보면 가서 우리 축하해 주자라고 바라보면 그냥 즐기고 말 장소이지만 회사는 독립 어소시에이트인 나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걸 해준다? 최대 큰 사업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우리가 모든 것이 사업 설명이잖아요. 사실은 모든 것이 사업 설명인데 그중에서 내 돈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최등 사업 설명회가 메나페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코리아 메나페스트를 사업 설명회로 보고 있느냐 그냥 즐기러 대전 가느냐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업은 또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 메나페스트는 회사에서 만들어준 가장 큰 사업 설명회예요. 그런데 그 사업 설명회 여러분들 참석하실 준비 다 되셨나요? 근데 나만 가나요? 한 사람 이상 데리고 가야 되겠다. 회사가 알려주는 가장 큰 메나텍 괜찮다. 이 얘기 한마디만 나오면 그다음부터 먹을 수도 있고 사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찜한 사람 데리고 가는 거죠. 둘이 같이 여행 한번 갔다 오자 해서. 그래서 메나페스트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 큰 일들이 처음부터는 어떻게 복제가 되었냐면요. 내가 어떻게 메나스테이션이라는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프로슈머 지적 유통을 이해하고 8만 원씩 쓰는 나를 포함한 10명 자동 주문 회원들을 만들어내는 어치버가 되고 그래서 그 어치버를 내가 내 소비자들 중에서 매니아가 생기고 매니아 중에서 2명이 나도 너처럼 한번 전달해 볼래 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그들도 어치버가 될 수 있게 도와주면 나는 SBO 어치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무한 반복하는데 그 반복이 뭐냐? 복제라는 거죠. 어떻게 복제하느냐인 거죠. 어떻게 복제하느냐. 그때 어떻게? 우리 일은 어렵다면 어렵지만 상당히 쉽다면 쉬워요. 미팅에 참여하고 매일 고기버하고 SBO 어치버를 무한 복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버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내가 잘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스폰서와 점검해 보시고요. 사실 이것도 한 번씩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뭘 안 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또 분명히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분명히 안 하는 걸 내가 알아내서 해야 복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해보라고 해요. 나는 영어 잘 못하면서 우리 애한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냐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복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점검하고 다시 실행하고 점검하고 다시 실행하고를 무한 스스로 반복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오늘 우리가 이 일이 끝나고 우리는 오늘은 성과년도 첫 주 토요일이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시스템을 복제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복제에 대한 단어도 인지가 안 되어 있고 복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내가 이번 올해 키워드는 복제로 삼고 내가 뭐부터 해야 된다? 복제를 시키라 이 말이 아니라요. 복제부터 해야 복제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복제를 안 하면서 복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제를 제대로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그 다음에 복제를 시키자.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하나였다가 둘이 되고 내가 넷이 되고 여덟이 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 우리 아까 첫 번째 인사 무슨 복 받고 싶으세요 하니까 PB 복이요, 레그 복이요, 파트너 복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파트너가 생기려면 올바른 파트너가 생겨야지 속 썩이는 파트너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웃음 나오십니다. 그죠? 네, 아우 공감돼. 그래서 제대로 된 파트너가 나오려면 시스템을 복제하는 파트너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나한테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내가 복제하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시스템이 복제가 이루어져서
6단계만 내려가면 PD죠. 거기서 또 내려가면 브론즈 PD죠. 그래서 쭉쭉쭉 조금만 더 내려가면 매일 양평에 가서 밭을 일구고 있는 정일자 사장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맞나요? 저번 주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셨다는 소문이 저한테 막 들리던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메나테크 안에서도 최강 시스템을 자랑하는 우리 HMD 시스템을 제대로 복제해서 복제를 시키면, 근데 이제 모든 책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제는 3단계가 완벽해야 된다. 아시죠? 각자가 3단계를 완벽하게 나를 복제시킨, 나 이상을 복제시키는 걸 문화로 만들어 나가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게 되면 어떻다? 일단 메나테크는 건강합니다. 그죠? 누구나 건강해. 메라테크 오래 먹은 사람일수록 건강해. 아, 이마가 반짝거리네. 클린 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통해서 재정의 자유, 내 건강을 찾았는데 재정의 자유가 오고 시간의 자유도 오고 완벽한 노후 대책도 생기고 네, 자아 성취도 되고 이 안에서 평생 친구도 생기는 것이 바로 시스템의 복제를 제대로 했을 때 생기는 일이다. 여기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어딘지? 마테오른이에요. 여기 마테오른 보이세요? 제가 여행 갔었어요. 2018년도에. 가족들이랑 여행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테오른이 보이는 가장 가까운 호텔에서 제가 묵었었어요. 아버님 칠순이라서 그때 제가 PD였었거든요. 그래서 2주를 여행 갔다 왔는데도 PD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PD만 되어도 제대로 복제만 시키면 시간의 자유가 온다는 거죠. 물론 그때 마감할 땐 좀 힘들었어요. 막 버스, 자동차 안에서 막 이렇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갈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표를 끊어서 막 조회해가지고 마테오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가서 이 사진 제가 찍은 거거든요. 아시죠? 그 파라마운트 이 사에 나오는 그 마테오른이잖아요. 그래서 마테오른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호텔에서 저희가 묵었어요. 근데 여기는 4시까지 올라가야 돼. 4시까지 올라가면 끝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 이 해 뜨는 거 다 찍으려고 밤새 여기에 있었었거든요. 또 너무 좋았었어요. 이런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자, 여기 갔다 와서 또 꿈이 생긴 게 뭐냐면요. 제가 알페디시우시라고 여러분들 꼭 한번 메모해 놓으세요. 제가 이탈리아는 남부를 많이 가시는데 북부 이탈리아가 정말 멋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본 적 없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스키 타러 가는 곳이 북부 알프스예요. 그러니까 북부 이탈리아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지금은 그래도 좀 알려졌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한번 가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부모님 모시고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여기가 해발 몇천 미터예요. 그 몇천 미터 안에 분지가 끝없이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 목표는 실버 PD 되고 골드 PD 되고 PPD 되면 여기 가서 한 달 살아본 그 호텔에다가 한 달 쫙 긋고 살아보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런 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과 재정의 자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데 생생하게 꿈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요즘 인스타그램 강의하려고 또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인스타그램에 여기가 이제 이 지역이 돌로미티라는 지역이거든요. 돌로미티 안에 알페디 시우시인데 이 돌로미티 이 광제를 너무 풍경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돌로미티를 찍어놓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계속 친구 추가하면서 끝도 없이 시각화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언제 나도 갈 것이다. 몇 년도에? 2025년도에. 제 목표가 2025년 전에 PPD 되는 거라서 반드시 갈 겁니다. 제가 안 보이면 여기에서 한 달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마음껏 있을 자유, 그것이 바로 네, 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요. 네트워크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바쁘게 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뭐 할게요? 독서 미팅 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저희 팀? 네, 아침에 독서 미팅 7시부터 정말 1년이 넘게 끈질기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책이 네, 랜디 게이지의 쉽고 빠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성장시키는 방법 하고 있는 이 책에서 오늘 저희가 뭘 했냐면요. 네트워크 전문가의 핵심 자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1번 제품의 결과물부터 되어야 된다. 결과물. 내가 지금 제품의 결과물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소비자 그룹을 개발해라. 소비자 그룹 없이는 매니아와 사업자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파트너분들 보면요. 네트워크를 좀 경험하신 분들 중에 사업자만 막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뭐 일단 제 짧은 생각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한 소비자 안에서 매니아와 사업자가 나와야 단단하지 사업자만 찾아다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그룹을 여기서도 충분히 개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따르라. 시스템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을 따르라는 단락의 마지막에는 시스템을 신성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같은 독립 어소시에이트들에게 정말 견고한 시스템은 신이 내린 축복이고 반드시 그걸 신성시에서 지켜내려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방관하고 내가 있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여력이 되고 내가 힘이 닿는다면 내가 디렉터든 실버이디든 이디든 어떻게 충분히 시스템에 참여해서 그 시스템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시스템이 더 견고해지게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행사에 참석하래요. 정말 모든 행사에 참석해라. 그리고 여기에 제가 밑줄 쫙 그었던 게 뭐냐면 살아있는 미팅, 눈을 마주보는 이 미팅이 생생할수록 내 사업은 무조건 확장된대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와닿는 게 옛날에 읽었을 때 안 와닿았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 줌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근데 줌 하면서 어떠셨나요? 성장은 했는데 한계가 있는 성장을 하더라고요. 왜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프라인 미팅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오프라인 미팅을 안 해서였구나. 우리가 형제라인 좋아. 그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줌을 다 같이 막 지방 있는 분들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오늘 만나서 너무 즐겁고 너무 시뮬레이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눈빛을 서로 마주하고 서로 정말 웃을 수 있고 한번 안아줄 수 있는 미팅을 했을 때 우리 사업은 제대로 성장한다는 걸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여기 바글바글 해야 되는 거죠. 바글바글 막 있잖아요. 의자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도 나가자 강당 찾아서 이게 돼야 되는데 2023년도에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할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KMF 여기 계신 분들 안 오시면 제가 출석 체크했다가 다음 고PD 때 같이 얘기 한번 해보겠다. 왜 안 했는가,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직업을 배우는 학생이 되어라. 배우는 자세. 내가 아무리 어디서 잘났고 뭘 했고 사장을 했고 부장을 했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완전히 새로운 일.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고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면 정말 산으로 간다. 다른 데로 안 가고 산으로 간다. 그 다음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라. 파트너의 입장에서도 스폰서님이 늘 저분이 이제 신뢰가 가고 저분이라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7년 동안 이 시스템을 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한 미팅도 빠짐없이 나오는 우리 정일자 사장님과 강유수 사장님 보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저분들과 평생 사업할 거야 이 마음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나도 그런 사람 돼야 되잖아요. 우리 스폰서는 여기 사업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알지도 못하고 서로 책임감과 신뢰감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고양하라. 이 일은 이제 이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건데 프로모션 사업이라는 거죠. 내가 이 시스템과 사업과 사람들을 충분히 프로모션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즐겁고 재밌고 잘 된다. 심지어는 누구 하찮아도 열심히 프로모션해라 저는. 네. 진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알릴 사람의 수를 주간별로 정하고 실행하라. 우리 명단이 다 했잖아요. 근데 그 명단을 한 번 적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매월 업데이트하고 매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상담해서 정하고 가시란 말인 거죠. 행동, 액트해야 된다. 그리고 매일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져라. 내가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리더가 되지 않고는 큰 사업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리더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자기 개발 시간을 통해서 조금 매일매일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게 저는 책인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메나테크에서 하는 얘기는 똑같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조금 새로운 다른 이제 리더십 책을 읽으면 어떻냐 방향을 모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방향이 약간 모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 북미팅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항상 옳은 일을 하라. 내가 한 이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오거든요, 사실. 이게 맞을까? 이렇게 맞을까? 또 특히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항상 어떻게 남들이 보고 누가 봐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심 자질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랜디 게이지가 뭐라고 했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희가 오늘 북미팅 할 때 저는 그런 이제 요청을 드렸어요. 10개를 중에서 인상 깊은 거 얘기도 하지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 한번 얘기해보자 해서 저희 나눴었거든요. 그 말 뜻은 뭐냐? 다 필요해. 그런데 내가 그때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고 10가지는 필수이다. 네트워크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다음 두 번째 시작. 네, 그리고 또 시작. 우리 1만 시간의 법칙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뒤돌아서 7년을 생각해 보니까 평균 10시간은 맨하탄에 쏘고 또 쏟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7년을 계산해 봤더니 2만 5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고, 그다음에 그 여기 있다는 것이 뭐 내가 브론즈 PD가 아니라 내가 혹시 나의 파트너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다시 네트워크를 할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가 됐던 건 나의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투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결과물을 바라는 그 요행식, 아까 자전거에 다리만 올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언젠가 그 사람은 누군가는 들어서 내려놓게 돼 있다. 자, 마지막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네트워크 전문가 핵심 자질은 이 5장에서 제일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나만 열심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요하는 거죠. 10개 자질을 가져야 돼.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서 따라온들 그게 내 것이 되냐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 10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은 HMD면 누구나야. 그래서 HMD의 매너테커로서 정말 내가 성공자가 저 사람은 반드시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은 핵심 자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지만 우리 조직이 HMD가 매너테크에서 가장 큰 조직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 적어도 갖춘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 핵심 자질 갖춘 사람들을 늘려보자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안 보신 분들 또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더 봐도 좋을 것 같아서. 네. What are you doing? The back brace, the canes, 297 pounds, and his belly was out to here. 아래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걸 동영상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새로운 성과 연도에는 우리가 진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정말 믿어주고 서로가 함께 신뢰해서 정말 상담 열심히 하시고 복제 열심히 하셔서 최강 HMD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ever give up.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트워크 성장의 결정판 상담과 복제 강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윤지연 대표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